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은 김기현 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당권 주자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이번엔 투표 결과에 대해서 조작 의심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는 잘 착륙할 수 있을까요? 황교안 전 대표,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대표님, 뜨거웠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아쉬움이 좀 크시죠? 예, 아쉬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동지들과 함께해서 그 자체가 우선 행복했습니다. 네. 황교안의 저력 그리고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그런 또 평가도 많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고. 네. 제가 가는 길은 뭐 분명하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들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좋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자, 황교안 대신 보수, 정통 보수 황교안 대신 김기현을 택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사실은 좀 논란도 구설수도 있었는데, 각종 의혹도 있었는데, 김기현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결국 자유우파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당내에서 잘 준비된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준비된. 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듣기 원하는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네. 그 점이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 윤석열의 힘이, 입김이 실린 사람이 뭐 표를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예. 그래서 대통령은 뭐 대통령의 소신대로 나라를 살리고 또 민생을 지키기 위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이 한쪽에 많이 몰렸다, 덜 몰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제가 이제 임명장을 준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예. 비서들. 네. 수석들 몇 명을 임명하는데 보니까 다 한 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예. 4명이다.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왜곡되지는 않았거든요, 전혀. 예. 이 부분도. 예. 처음 출발이고 시작이니까. 네. 당이 우리 대통령과 함께 잘 뜻을 받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조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우파 그리고 정통 보수 재건을 꿈꾸는 황교안 전 대표. 그런데요, 이번 전당대회,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대표님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여튼 언제든지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또 공정한 이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투표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적발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고. 예. 지금은 이제 아직 팩트 체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워낙 분량이 많아서.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5초 단위로 이렇게 몇 명이 투표했나, 이게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아주 랜덤에 사실 일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5초에 들어가는 것이 40명, 50명, 80명, 70명, 130명 이렇게 딱 끝에 숫자가 단수로 끝나요. 0으로 끝나요. 예를 들면 30명이라든지 이렇게. 예. 이런 거는 있기 어려운 일이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초기 검증을 했었고. 예. 이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끝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개표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 문제를 선관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셨죠? 투개표 과정에서. 네.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네. 선관위도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로부터 답변은 들으셨어요? 선관위에 묻질 않았으니까 답변을 할 리가 없겠죠. 아, 그래요? 나중에 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묻고 또 잘잘못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부정투표 관련된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분은 왜 또 그러신지 그런 얘기를 당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평생을 검찰에 있으면서 네. 공안사범으로서 이제 이 선거사범을 단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모르니까. 네. 네.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공정 선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불공정한 선거, 불법 선거는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아는 사람이 앞장서야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잘 이걸 수사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이해를 잘 못하시지만은 저는 거짓말을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죠. 맞습니다. 네네. 김기현호가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연포탕 얘기를 하고 당내 화합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윤핵관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사람이 두세 명, 서너 명밖에 없어요. 예. 우리 당의 의원들 100명 넘고.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걸 네이밍을 하는 것은 썩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의원들 각자가 예. 자기 소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호하면 따라가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개파 정치를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예. 당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윤핵관이 있고 무슨 친모가 있고 이가 있고 친박이 이 자체가 이제는 좀 청산돼야 될 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선 기간 동안 김기현 대표돼도 이렇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 하면서 울산 땅 의혹 이렇게 계속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의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기현 후보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우리지만 네. 민주당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네. 있는 사실들을 잘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고, 예. 그게 성공하면은 성공한 대표가 되는 거고, 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좀 정말 깊은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겠죠. 네. 김기현호 이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부가 찍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철수는 안고 가야 되는데 이준석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계속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당에 와서. 네.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행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같이 가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계속 이제 소위 민주당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또 우파의 가치를 깊이 이제 고찰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때 당대표 선거 때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좀 더 시간 지나면 네. 당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기현호 출범하자마자 극우 본색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하겠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고기약이고 김기현 대표도 얘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어찌 보시는지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불가하다고? 불가하다는 얘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아, 예.
저는 하여튼 자꾸 이제 극우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예. 우파에는 극우가 없습니다. 이제 우파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하여튼 역사 문제는 바로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나 그걸 빌미해서 또 이걸 정쟁화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대표님? 국민들이 더 많이 좀 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국민들한테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태님께서 김기현 대표를 검찰이 수사는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데요. 그건 검찰에 한번 물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우파의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는 우파에 있고 예. 왼쪽 오른쪽이 아닙니다. 우파는 우파예요. 우파는 네, 우파입니까? 우파라는 것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정치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극우는 아니죠. 극우는 폭력 쓰고 네. 또 불법을 만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극우인데 네. 극자 붙은 사람은 좌파밖에 없어요. 극좌. 네. 예. 시위할 때마다 계속 불법하는 게 전에 이제 좌파였거든요. 우파는 어떻게 보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극우 없습니다. 극좌는 있습니다. 일부 극우들은요, 친일 행태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친일 행태를 보이면 그게 극우인가요? 아니, 일부 극우들이 그렇게 지금 지칭하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일본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한일 관계는 어떻게 지금 설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사 문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섣불리 해서는 안 되고 예. 국민과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일본과 함께 미래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징용 관련해서요. 문제, 네. 그 문제를 한일 간에 타결을 했는데 네. 어려운 결정을 전 잘했다고 봅니다. 다들 이제 100% 만족을 원하는데 100% 만족을 원하는 그 사이에 정작 피해자들은 지금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난번 위안부 피해 문제도 47명인가 살아계실 때 이걸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지금 남아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만족하는 100% 만족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뜻을 기리지도 못하고 또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는 이런 분들까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100% 국제관계에 있어서 100%라는 건 안 되니까 네. 적절한 국민적 합의하에서 또는 지지 기반 하에서 네.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협점이 필요한데 국민적 합의도 없었고요. 적절하지 않고요. 100%는 없지만 일본의 100% 승리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래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미 있어 왔었어요.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단을 내렸는데, 네. 저는 이 결단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시겠지만은 필요한 결단이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국민들께서도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그때보다도 예. 몇 발짝 후퇴했다. 이럴 거면 아예 그냥 해법을 내놓지 않는 것이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 2015년대에는 또 2015년대가 너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네, 엄청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네. 한일은 잘라버려야 됩니까? 일본은 잘라버려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100%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이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는 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이 남아있으니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 좀 그 반전의 기회, 그 국민들한테 기대에 찬 뭔가를 좀 합의할 수도 있겠죠. 노력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오랜 그 논의를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나오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뭔가 정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당권 경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민주당보다 더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 조사가 좀 여럿입니다. 네, 그러면 그건 또 그대로 평가를 하고, 100% 완전 정당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데 민주당은 가만 놔두고 이제 국힘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죠. 우리 뭐 민주당 옛날 여당 때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모아서 잘 해나가도록 더 노력.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건 많지만 저는 사실은 뭐 늘 개선을 위해서 혁신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좀 대통령실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이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여기에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사실 정치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뭘 더 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뭐 정말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서 그냥 앉아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것인데 그런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가 무너지면 그걸 막아내기 위한 일을 갈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 전폭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또 국민들 판단이 있으면 또 큰 대업도 또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여당 야당의 협치 그리고 정치도 실종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상당히 중한 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물론 이제 불체포 특권 저는 뭐 그 불체포 특권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조만간 구속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여당 대표가 만나고자 하는 이것보다는 좀 민주당 전반과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과 좀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나고 자시고는 너무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별로 필요 없다. 새로운 민주당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도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곧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만간 구속됩니다. 구속될 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 다음을 이어갈 분들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아직 국민적 지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믿업지 못하다 이런 시선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잘한 것.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당의 여러 전략가들이라든가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다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해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본인이 경험이 없는 부분은 다른 동지들하고 함께 나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6.7%, 민주당은 33.3%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당대회 과정에 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은요. 중앙선관위에서 발표가 나오면 진위가 밝혀지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